안녕하세요. 오늘 모의고사가 시행됐습니다. 2019학년도 6월 시행한 것이죠. 자, 근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문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학년도 수능에서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보통 한 1400자, 1300자 뭐 이 내외로 출제되었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학년도 수능은 2200자에서 300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꽤 길죠. 그래서 길어지면 결국은 문제를 뭐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문제 푸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6월은 지문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지문이 짧아지는 방법이 있고 보기가 없어지거나 짧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 지문도 짧아지고 보기도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근데 보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문제가 보기를 없앨 수는 없죠. 보기를 없애면 문제가 너무 단순하다는 되니까. 그래서 보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있잖아요.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를 새로운 유형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난이도는 웬만큼 조절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먼저 EBS와 관련시켜서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 기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아주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EBS 연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연계예요. 직접 연계란 것은 EBS 책에 나온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내신 시험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직접 연계라고 하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유사하게 냈거나 아이디어를 필요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간접 연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 간접 연계라는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것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련됐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세련됐죠. 그 내용도 간단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문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배치해야 될 자료, 배치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꽤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간접 연계입니다. EBS 책의 간접 연계인데 EBS 보면 이제 EBS 책에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은 EBS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과잉 관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잉 관광. 여기서 과잉 관광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지나치게 관광을 많이 옴으로써 어떤 피해가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연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간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번, 7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작문과 화법이 결합된 문제죠. 예, 작문과 화법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추세가 작문과 화법은 결합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1은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화법과 작문은 통합된 문제가 아주 대세가 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전에는 화법과 작문이 있다 하더라도 지문이 화법 지문 하나, 작문 지문 하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화법은 따로 내고 연가시켜서 이렇게 혼합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혼합돼서 나오죠. 예.
작년 6월 달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토론 내용하고 글쓰기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시에 대한 문제 자체가 혼합된 문제죠. 예. 그와 같은 유형을 이번 6월 달에도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PVC, 이것도 PVC 다시 말하면 폴리연마 비닐에 대한 지문이 길진 않지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지문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계 지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게 아주 좀 세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과거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최근의 스타일로 보면은 좀 더 새롭게 등장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11번, 12번은 연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해만 되면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독해만 되면은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제 8번 문제인데, 이 8번 문제는 완전 암기죠. 어문 변동과 이제 관련된 문제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어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은, 모르면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요런 경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이 정도의 복잡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암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소의 기본 개념,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문 변동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알고 그냥 하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동 피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끝났습니다. 예, 대충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지는 수특에 나왔습니다. 토지는 수특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수특에서 뭐가 나왔나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면, 토지가 지문으로도 나오고 각색된 것도 나옵니다. 이홍구, 김명호, 이혜선이라는 분이 각색해서 각색한 그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이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입니다. 비문학 첫째 지문은 EBS 파이널에 연계된 겁니다. EBS 파이널 연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지금 뭐만 나오냐 하면은 에피크루스만 나오죠. 에피크루스만 나오는데, 파이널에는 뭐가 나오냐면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행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대충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물론 이제 약간 다르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파이널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룬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사이가, 그래도 에피크루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 연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조웅전입니다. 조웅전도 역시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 나왔고,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EBS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과 미시적 건정적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통화정책은 제가 기억하기에 세 지문 정도로 나온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그 EBS에서 나왔던 기본 개념들하고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을 때 나오는 그 기본 개념들이 있죠. 경제와 관련된 그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 시험에 그 현장에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약간의 상식에 가까운 그런 기본 개념들은 익혀둬야 됩니다. 예, 뭐 정 안 되면 암기하셔야죠. 뭐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EBS에서 나온 내용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보면 유원 12곡입니다. 유원 12곡. 이거 EBS 그대로 나와 있는 지문들이죠. 다 나온 건 아닌데 12장 중에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가 된 거죠. 예, 역시 EBS의 연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현의 조용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출제된 작품이고 지금 현재 EBS 어떤 책에도 이 조용의 작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특이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통화정책도 보면 그래프라든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이번에 그 특징이에요. 그래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전에는 이제 그 금리 정책이 나오면 뭐 그래프라든가 도표 이런 게 꼭 같이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경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뭐가 없고, 도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그림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역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과학, 보통 이제 수능에서 과학 기술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 지문에 속하죠. 과학 지문인데도 어떠냐 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약간 그 개념적인 철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개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철학적 질문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 이제 생물학적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 뭐 어느 정도의 관련시켜서 뭐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문제 보면은 특히 37번 같은 문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독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독해가 안 되는 친구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문도 꽤 길고 문제도 또 꽤 이제 많죠. 다시 말하면 예.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한 지문에 보통 이제 몇 개 안 되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6개 나오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예.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입니다. 시인데 시는 김강문의 추일서정은 EBS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돌멩이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규원 선생의 그 시는 이 하늘과 돌멩이 아니더라도 그 기본 발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하는 그런 돌과 관련된 시가 몇 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편 정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학습 활동처럼 이렇게 연결시킨 요런 이제 형태는 좀 새로운 스타일이죠. 학습 활동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1년, 2년에 대한 그 해석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총체적으로 보면은 EBS와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고, 특히 EBS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문제 중심으로 풀었던 사람들은 약간 낯선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그냥 단순 독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문제풀이한 친구들은 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선생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하고 학생들이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가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하고 스타일이 좀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독해력이 있는 친구한테는 도리어 너무나 쉬워지고 독해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도리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 있는 친구는 도리어 쉽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도리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변수가 하나 있죠. 올해는 재수생이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재학생이 한 5, 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9만 명 정도가 재학생인데 재수생은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예측은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좀 더 자세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지 단순하게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한다고 해서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이 6월달 끝나면은 갈팡질팡합니다. 왜?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9월 모의고사 수능 점수 잘 나올까? 물론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 이제까지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공부하는 거죠. 조금 더 공부하면은 해결이 되겠나요? 그건 모르죠. 어떤 사람은 해결이 되게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은 절대 해결하지 안 될 사람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바꿔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독해해야 됩니다. 독해. 그렇죠? 또 독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독해고 독해를 못하면서 국어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고 어불성설이죠. 예. 여러분 다음에 계속 강의 이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